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우건설이 모처럼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어제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약간이라도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예요. 이 회복세에 힘을 받으면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위에 맞고 내려와도 된다. 다음 바닥은 어디냐? 바닥을 더 내려가지는 않을지,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우건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종목으로서 대우건설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이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는 거냐? 긴 기간에서 보면은 물론 상승은 하고 있죠. 저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작년 말쯤 12월쯤에는 대우건설이 3,000원대였어요. 4,000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는 와 있으니까 분명히 상승 자체는 했어요. 대신 이전에는 이렇게 빨리 잘 올라가 줬었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세, 이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이 상승세가 끝이 날까 봐 그게 무서우신 건데, 일단은 이런 그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상태고, 한 가지 더.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길 바랬어요. 안 내려오길 바랬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추가로 밀릴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저 아래 구간, 이제 이 하단에 있는 돈의 흔적이 10,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 자체는 일단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기한의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추가로 밀린다기보단 지금부터는 좀 지지를 하면서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가 무슨 자리길래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리는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바닥에서부터 상승 한번 했어요. 그죠? 이때도 우리 굉장히 신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그 급등을 했다가 에너지를 정리했었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하방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방을 터치를 하면은, 그 하방이 지금 15,000원대인데 하방을 터치를 하면은 그래도 매수세가 잡히면서 어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15,000원대부터는 일단은 조금 지지를 하면서 매수가 잡힐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바랬었던 건 아니에요. 대우건설도 여기까지 내려올 상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빅베스 단행하면서 일단 재무적인 부담을 줄여냈는데, 여기에 더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어요. 실제로 실적이 터졌고,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크게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남아있죠. 일단 원전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더해서 중동에 지금 전쟁 중이죠. 또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오데리가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둔 상태인데, 일단은 중동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재건과 맞물려서도 추가로 모멘텀이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중에서 쫙 치고 올라갔었던 이 강한 흐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잘 받쳐주었기 때문에 사실 60일 추세를 꺾으면서까지 완만하게 만들면서까지 눌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종목 상황 자체가 그래요. 이 60일 추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기간상 60일 정도라고 하면은 딱 3개월 정도예요. 그 장이 열려있는 날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개장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이면 딱 실적 발표랑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60일 추세선이 보통 이 실적에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좀 추종을 하는 편인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줬잖아요.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꺾으면서까지 눌리는 지금 상황은 사실 대우건설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까지 밀려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60일 추세선이 꺾이는 그 지점, 완만해지는 지점들 있죠. 그 지점부터의 가격대는 딱 이 정도 날짜부터 될 겁니다. 딱 이 정도. 그죠? 이게 완만해지는 움직임이니까 딱 이 정도 자리죠. 한 2만 원대부터예요. 이 2만 원대부터는 대우건설이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빨리 회복이 가능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이 대우건설 움직임의 향방을, 원래 그랬어야만 했던 이런 움직임을 증명을 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죠.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챙겨보시면, 외국인이 특히 더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19일 날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26일에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19일과 26일의 주가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오데리가 빨간색으로 세로선을 그어둔 날이 19일이고 26일입니다. 보시면은 이때 푹 떨어지면서 뭔가 지지할 만한 자리까지 내려간 그날이죠. 그날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로 밀려나다가 또 훅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지지하지 않을까 싶었던 그 자리에 또 대량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굳이 왜 여기에 대량 매수를 했느냐?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밀린다 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을 잡았는데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밀려났지? 그러면 또 평단가 조정해야지 하면서 또 추가로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지하겠지라고 매수를 했는데 또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밀릴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완전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이 18,5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그 날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진짜로 여기까지 밀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그래도 올라가도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 중에서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보시면 딱 보이시죠?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연기금은 이게 전에 언제쯤이었지? 6월 말쯤이었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기금 그분께서 그랬어요. 연기금 그렇게 단타 치는 기관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 오대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쵸? 원래는 단타 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을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굳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올 때보다 확실히 많은 수량을 한 번에 잡아냈죠. 그리고 동시에 금융투자기관 지금 자리 정도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금융투자기관은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놨다. 그리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반등을 해도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빨리 올라가서 어떻게든 18,500원 찍어보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빠른 반등도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진짜 살벌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냥 어제까지는 계속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딱 그냥 기분 좋은 건데 그래도 양봉이 나올 수는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건데 물론 이 정도를 만족을 하시면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종토방 가도 오늘 탈출했다. 나는 나간다. 난 떠난다라고 하시면서 떠나신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원래 대우건설이 지지할 만한 자리는 외국인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기관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 자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윗단이에요. 약간 더 윗단이고 한 2만 원 윗단은 좀 지지할 만하지 라고 원래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래도 이 정도 자리까지는 2만 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빨리 회복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 오늘은 살짝 아쉬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자. 살짝만 더 기다리셔가지고 월요일 정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 아마 이번 단기 고점을 찍을 테니까 그때 한번 난 정리해야겠다 하시면 그때 나가셔라. 어차피 또 눌릴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데이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추가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또 추가로 매수하시면 되니까 일단 대량 매도보다는 지금 영상 봐주신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기간을 지켜보실 의향이 있다라는 뜻이시겠죠. 그러니까 소량 일단은 나 조금 열받았었는데 그거 이 정도 매도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다. 그 정도 물량만 일단 매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동하시는 거 위험해요. 오데리는 가능하면 삼전과 하이닉스로 이동하시기보다는 그냥 대우건설로 추가로 매수를 하세요. 저점에서 다시 잡기만 하시면은 또다시 2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려고 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만 높여 나가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바닥을 드디어 보고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진짜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일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오데리가 진한 보라색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실 텐데 이전으로 세로선을 그어놨는데 이날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이날까지만 버티면은 시장의 상황,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지금 몰려있는 이 뭐랄까요? 매수세 자체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열기 자체가 좀 식어들면서 다른 종목으로 돈이 풀릴 수가 있는 기점이 23일이에요. 왜냐? 23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셔라.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그래도 이전에 윗자리로 쫙 치고 올라갔었죠. 이때 상단이었었던 27,500원 이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갈 땐 나가시더라도 나 일단은 너무 살벌했어
없어서 안 되겠다. 국내 시장 잠깐 떠나고 싶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나갈 땐 나가시더라도 그래도 27,500원 이 정도까지 회복을 했을 때 나가시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어제까지 눌리는 이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오늘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장 그 시장 상황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흔치 않아요. 진짜 살벌하잖아요. 내일 또 내려가면 어떡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한다 해도 매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수 결정 못 내리시고 또 막 내려가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시다가 나 도망갈래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벌한 시장 상황에서 나 혼자 좀 매매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나 그래도 좀 저점에서 매수 결정 자체를 좀 내리고 싶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때 망설이신 분들 많으실 건데 망설이지 않고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저점을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망설이지 않고 내려가기 전에는 매도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판단이 혼자 어렵다 하시면은 오대리가 옆에서 오대리 지금 매수합니다. 같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릴 거고 오대리 지금 매도할 겁니다. 지금 같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판단은 어렵다.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오대리랑 비슷한 타이밍에 그래도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어제 수요일 날 망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바닥에서조차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서지 않아서 망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다음에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는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지점에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갔을 때 눌리기 전에는 일단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하자,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니까 이렇게 오대리의 대응 문자 같이 받아보시고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적더라도 기회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데리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앞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밀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가슴 아프게 그런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 추세적으로는 한 번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나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제발, 진짜로 제발. 바닥 좀 확인하고 저점 좀 높여라. 그죠? 우리 이것만 있으면 돼. 진짜 저점 조금만 높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저점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삼전하고 하이니스로 투매세가 너무 몰리고 있고 레버리지가 그 성향 자체를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배 추종을 하다 보니까 손실 보실 때도 2배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손실폭을 줄여보시겠다고. 이게 사실 레버리지면은 짧게 끊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이 심리적으로 제일 편합니다. 짧게 끊어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가 되는 순간 일주일 넘는 순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메꿔 보시려고 돈이 자꾸 여기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돈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몰려있는 투자 열기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기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는 어차피 실적 발표했죠. 이미 어느 정도 소실되었습니다. 하이닉스도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두 양사다 보이 실적 발표해도 어차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테니까 일단 그걸로 투자 열기 자체는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살벌한 것도 아셨고 이거 진짜 두 번 다시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 보다가 기관이랑 외국인은 이미 슬슬 매수 시작을 했죠.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 조금 더 물량 늘리면서 대량 매수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바닥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날의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2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제 조금 더 돈이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위로 올라간다고 한들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양봉 한 번 나오면 난 매도해버린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시니까 저항 잡힐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델이가 대우건설 이 공매도 수량 보고 착잡했습니다. 하필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려갈 때는 더 찍어 누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찍어 눌러요. 보이시죠 지금? 제일 하단 이틀 동안 공매도 수량 자체를 확 늘려가지고 눌렀습니다. 첫날에 강하게 눌러보고 이 정도 버티는구나. 내일도 버티나 한번 보자 하다 보니까 또 찍어 눌러놨어요. 바닥에서 더 살벌하게 누릅니다. 물론 공매도 잔고 조금 더 늘려놨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늘렸습니다. 양일 동안에는 좀 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좀 양봉이 터질 때마다 크게 터지면서 위로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냥 기분이가 안 좋죠. 이렇게 시장 힘들 때 꼭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기분은 좋지가 않은데 사실 이 기분 좋지 않은 이 흐름 뒤에는 쇼커버링이라도 터트리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지고 있다. 이 흐름 자체를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공매도 물량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분 어차피 회복한다고 한들 2만 원 위로 올라가면 완전 기회다라고 하면서 일단 개미들의 투매. 일단은 매도하겠다. 일단은 나는 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매도세가 잡힐 거고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단은 공매도 세력도 찍어 누릅니다. 양봉 길게 나오면 어차피 쇼커버링 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또 찍어 누를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를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터져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 21,500원 상단까지도 가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만 원 윗단부터는 매도세가 강렬하게 잡히기 시작을 할 거니까 사람들, 개미들의 매도세 그리고 공매도까지 세력의 공매도까지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할 거니까 일단은 나 물량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점에서는 물량 정리 한번 하고 가시면 되겠다. 이게 다음 주 흐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더 안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안 내려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된다. 지지에 성공을 해냈다. 우리 그럼 완전 축배를 들겠죠. 진짜 축배 들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데만 성공을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27,5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왜냐면 애당초 버텼어야 됐던 자리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27,500원 그냥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조정을 겪었어야 했을 종목이 여기까지 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27,500원까지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윗구간들부터는 이제 추세 타면서 움직이다가 우상향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37,500원 구간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일단은 이 37,5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목표를 하시고 조금 더 이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을 빨리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물린 개미들이 완전히 돌아올지도 미지수죠.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37,500원을 기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대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체크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급 흐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오대리가 기간을 조금 전기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바닥을 보고 있을 때 딱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딱 여기 빨간색 선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이날까지입니다. 이날까지 누가 매수를 많이 했느냐를 보시면은 개인입니다. 개미가 압도적으로 많은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털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델이가 지금 기간을 바꿔놨어요. 하락세로 접어든 그때부터죠. 그때부터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물량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닥기관에서 물량을 싹 흡수하고 있는 것은 개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상승해서 또 고점마다 물량을 떠넘겨 받는 것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짜증나는 역사를 끊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진짜 너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야말로 진정 우리가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바닥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세력이 준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도 최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머지 않았어요.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니까 우리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매수 잘 하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주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서 모두 잡주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 뜻하지 않게 이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나 조금 안심이 된다, 앞으로 대우건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